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 강사 김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학년도 화학2 9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수소 연료전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수소 연료전지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치죠. 이때 이 수소를 어떻게 얻을까가 중요한데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요. 그 중에 광촉매를 이용해서 물을 분해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기억으로 적절한 건 물이 되고요. 사실 내용을 몰라도 수소를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화학식들 중에서 수소를 포함하고 있는 게 물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죠.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2번은 세 가지 물질의 결정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고요. 칼슘의 단위세포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육면체라고 되어 있네요. 칼슘은 채심입방 구조냐라고 묻고 있는데 꼭지점과 면의 중심에 입자가 있으니까 면심입방 구조에 해당해요. 기억 틀린 보기가 되고요. 다이아몬드는 비금속 원소 간의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공유결정 또는 원자결정이라고 부르는 거죠. I2, 아이오딘은 분자에 해당하고요. 분자 결정이 맞습니다. 참고로 구조를 보면 칼슘과 마찬가지로 꼭지점과 면의 중심에 입자가 있으니까요. 면심입방 구조를 나타내고 있네요. 니은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3번은 25도씨 일회이템에서 A로부터 B가 생성되는 반응에 대한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엔탈피를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번에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냐라고 묻고 있는데 반응 과정에서 엔탈피가 증가하는, 즉 델타 H가 양수인 반응이고 흡열 반응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델타 H 값은 생성물의 엔탈피에서 반응물의 엔탈피를 빼주면 되고요. X-Y로 정리되는 게 맞죠. 역반응과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크기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여기에 있고요.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이쪽에서 결정이 되죠. 정반응 쪽이 큰 거니까 역반응 쪽이 크다라고 한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네요. 기억과 니은이 맞는 보기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4번은 25도씨에서 세 가지 염에 0.1몰 농도 수액을 분류하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 수액이 산성이냐라고 묻고 있는데 우리가 염에 대해서는 강산이나 강염기로부터 온 애들은 다 구경꾼이 되고요. 약산의 짝은 약염기, 약염기의 짝은 약산이 됩니다. 강산이나 강염기에서 온 Na+, Cl-는 다 제외를 해야 되고 가수분해 반응을 하는 건 약산, 아세트산의 짝 염기에 해당하는 아세트산 이온은 약염기예요. 그래서 물에 녹아 염기성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암모니아, 약염기의 짝산은 약산입니다. 암모늄 이온의 경우에 물에 녹아 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CH3CO- 그리고 암모늄 이온이 물에서 가수분해 반응을 통해서 OH-나 H+를 내놓을 수 있고 지금 산성이냐라고 물었을 때 X가 예인 거니까요. 산성은 염화암모늄이 X가 되고요. NaCl은 오른쪽에 있으니까 Y자리로 들어가는 게 아세트산 나트륨이 됩니다. X는 염화암모늄에 해당하는 거니까 기억 틀린 보기가 되고요. 염의 가수분해가 일어나는가, 기억의 기준으로 적절하냐라고 묻고 있는데 NaCl은 가수분해 반응을 하지 않고요. Y의 아세트산 이온이 가수분해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 기억으로 적절한 겁니다. Y의 pOH가 7보다 크냐? Y는 물에 녹아 염기성이고 즉 pH가 7보다 큰 거죠. 함정에 주의해야겠네요. pH가 7보다 큰 거니까 pOH는 7보다 작은 겁니다. 니은번만 맞는 보기가 됐고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5번은 25도씨 일회이템에서 메테인 그리고 염소기체가 반응해서 생성물을 생성하는 반응식에 대해서 구조식으로 나타낸 열학 반응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합 에너지 일부가 제시되어 있는데 델타 H 값을 결합 에너지를 이용해서 구할 때는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합에서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합을 빼주면 되고요. 비슷한 구조라서 동일한 결합들이 반응물과 생성물 쪽에 있을 때는 전체 결합 에너지를 계산하는 것보다 끊어지는 결합의 결합 에너지 합에서 생성되는 결합의 결합 에너지 합을 빼주는 방식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했었죠. 지금도 델타 H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결합 에너지를 이용해서 계산할 때 C에 붙어 있는 H 3개는 동일한 거니까요. 끊는 건 이 자리를 끊어주면 되고 생성되는 건 CCl 결합을 붙이고 HCl 결합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끊어지는 결합의 결합 에너지 합은 A와 B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생성되는 결합의 결합 에너지 합을 빼주면 되는데 CCl 결합과 HCl 결합이 있으니까 C와 D를 빼주면 되겠네요. A 플러스 B에서 C와 D를 빼주는 거니까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6번은 세 가지 물질,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소결합이 존재하는 물질이 한 가지냐라고 물어봤는데 수소결합은 FON과 결합하고 있는 수소가 있어야 되죠. 지금 가나다에서 가능한 건 물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가 맞고요. 기준 끓는 점, 다가 나보다 높은 주된 이유가 다가 나보다 분자 사이의 분산력이 크기 때문이냐? 나와 다를 비교했을 때 탄소에 염소 또는 브로민이 4개 결합하면서 둘 다 정사면체 구조예요. 무극성 분자에 해당하고요.
둘 다 무극성 분자인 거니까 분자 가림은 분산력만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끓는 점으로 비교하면 분산력이 다가 큰 거고 아래쪽에 분산력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되죠. 디귿번 분자 사이의 인력이 가장 큰 것 가냐라고 묻고 있는데 분자 사이의 인력을 단순 수소 결합으로만 비교하는 사람들 걸러내기 위함이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산력이 비슷한 경우에는 수소 결합이 존재하면 다른 분자 간 힘에 비해서 보통 훨씬 더 큰 힘이기 때문에 수소 결합이 존재하는 곳에서 분자 사이의 인력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분자량을 비교하면 가와 다는 거의 뭐 2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고요. 이렇게 분자량이 크게 차이를 보일 때는 가에 아무리 수소 결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분산력이 다에서 훨씬 클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주어지는 자료를 봐야지 단순히 자료 없이 수소 결합의 존재 유무만 가지고 분자 가림을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기준 끓는 점이 제시되어 있는 거고요. 끓는 점이 높은 곳이 그냥 분자 가림이 큰 거죠. 177, 190으로 되어 있으니까 끓는 점이 가장 높은 다에서가 분자 사이의 인력도 가장 큰 겁니다. 디귿 틀린 보기가 되네요. 기역과 니은이 맞는 보기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7번은 학생 A가 수행한 탐구활동이라고 되어 있고요. 가설을 보면 NaCl 수액과 NaCl 용융 상태 액체에 대해서 각각 전기분해했을 때 플러스 극에서 생성되는 물질이 서로 같고 마이너스 극에서도 생성되는 물질이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가설이 틀렸죠. 워낙에 자주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기분해의 결과는 암기하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요. NaCl이 용융 상태에서 전기분해될 때는 어차피 Na+하고 Cl-밖에 없기 때문에 양이온인 Na+가 마이너스 극 쪽으로 끌려가서 환원 반응을 진행해요. 그래서 Na가 나오게 되고 음이온인 Cl-가 플러스 극 쪽으로 끌려가서 산화 반응을 진행하면서 Cl2가 나옵니다. 물론 지금 기억을 Cl2라고 해서 추론할 수 있는 자료를 주긴 했지만 이 수액에 대해서도 자주 나오는 형태인 거니까 염화나트륨 수액의 전기분해 결과는 기억하고 계신 게 좋은데 지금 수액 상태에서는 용융 상태하고는 다른 게 물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과 이온들이 산화 반응 그리고 환원 반응에 대해서 경쟁을 서로 하게 됩니다. 플러스 극 쪽에서는 물과 Cl-가 산화 반응에 대한 경쟁을 하는데 그 중에서 Cl-가 산화를 더 잘하기 때문에 Cl2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마이너스 극 쪽에서는 환원 반응을 Na+하고 물이 경쟁하는데 물이 환원을 더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소, 기체가 나오게 되죠. 참고로 금속 이온들 중에서요. 우리가 주족 금속이라고 부를 수 있는 1족, 2족, 그리고 13족의 알루미늄 보통은 자주 보이는 형태의 금속들이죠. 이런 금속들은 전기분해를 수액 상태에서 하면 물보다 환원을 못하기 때문에 다 물이 환원 반응을 진행해서 수소기체가 발생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금속 자체를 얻고 싶으면 수액 상태에서의 전기분해가 아니라 이렇게 용융 상태에서의 전기분해를 해줘야 됩니다. 탐구 결과가 가설에 어긋나죠. 지금 같은 물질이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극에선 서로 다른 물질이 나오고 있고요. 문제에서 묻는 것들만 정리해보면 동그라미 기억은 Cl2에 해당하는 게 맞고 NaCl 수액을 전기분해할 때 산화 반응은 플러스 극에서 일어나냐? 꼭 NaCl 수액이 아니더라도요. 전기분해 과정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는 전자를 뺏기기 때문에 산화 반응이 진행되고요. 마이너스 극 쪽에서는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는 전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환원 반응이 진행됩니다. 니은번 맞는 보기. NaCl 액체 용융 상태에서 전기분해할 때 마이너스 극 쪽으로는 양이온인 Na+가 끌려가서 전자를 받고 NA로 환원 반응을 진행하게 되죠. 디귿 맞는 보기가 되네요. 전체가 맞는 보기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8번은 그림 가가 강철 용기에 A기체와 B기체를 넣은 상태라고 되어 있고요. 그림에 있는 정보는 넘어갈게요. 가에서 온도가 2T켈빈일 때를 기준으로 A의 부분 압력, 3T켈빈일 때를 기준으로 B의 부분 압력을 나타낸 게 오른쪽 나옵니다. 가에서 용기 속 혼합기체의 전체 압력이 5분의 7atm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여기서 5분의 7atm. 주어진 조건을 분석하기 위해서 일단 가 쪽은 T켈빈, 그리고 나 쪽은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부피가 일정할 때 온도하고 압력은 비례관계에 있죠. 2T에서 5P가 됐다는 건, 즉 온도를 2배 했을 때 5P가 됐다는 건 원래 가에서는 2.5P였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가에서 전체의 압력이 있으니까 가 기준으로 압력을 다시 구해볼게요. B의 경우에는 3T, 온도를 3배해서 3P가 됐으니까 원래는 P였다는 얘기죠. 그럼 2를 더해주면 3.5P이기 때문에 이 값이 3.5P에 해당하는 거고요. 3.5 약분시켜주고 나면 P는 5분의 2로 정리가 됩니다.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됐고요. 가에서 A의 몰 분율, 혼합기체에서 몰수는 분합에 비례하는 거죠. 지금 5대2 비율이기 때문에 전체 7 중에서 A가 차지하고 있는 게 5가 맞습니다. 분자량 B와 A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도 했듯이 이 압력 B가 그대로 몰수 B예요. 압력을 갖게 해주면 그게 몰수가 같아지는 거고 같은 몰수에서의 질량이 몰질량, 즉 분자량 B가 되는 거죠.
둘 다 2.5p로 맞춰줄 수 있도록 B를 2.5배 해주게 되면 같은 몰수 기준으로 2.5배 했을 때 질량이 W와 OW 5배 차이가 나죠. 분자량은 B쪽이 A쪽의 5배가 되는 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가 맞는 보기가 됐고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9번은 그림 가가 10% A 수액 300g이라고 되어 있고요. 나는 가에 A 고체 Xg을 추가해서 모두 녹인 수액, 다는 물을 Yg 추가한 수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의 화학식량은 100이라고 되어 있고 10% A 수액 300g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A와 물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전체 중에 10%가 A인 거니까 A가 30g이 있고 물은 270g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A만 추가해서 2몰랄 농도 수액이 돼야 되는 거고요. 2몰랄 농도의 정체를 먼저 밝혀보면 물이 1kg 있다라고 했을 때 A는 2몰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2몰이자 화학식량을 고려하면 200g이 됩니다. 항상 몰랄 농도가 나왔을 때는 보통 간단하게 이 몰랄 농도에 대해서 정체를 먼저 밝히는 거죠. 2몰랄 농도의 정체는 물 1kg당 A가 200g이기 때문에 물과 A가 5대1 비율을 갖는 게 이 몰랄 농도 수액의 정체예요. 물과 A가 5대1 비율을 가져야 되니까 지금 나로 넘어오면서 물의 질량은 그대로인 건데 여기서 5분의 1배가 된다는 얘기네요. 5분의 1배 해주게 되면 54g이 되는 거고요. 이 54g을 맞추기 위해서는 추가로 24g이 더 필요한 거죠. A 자리에는 24가 들어가주면 될 것 같습니다. 나에서 다로 넘어갈 때는 2몰랄 농도에서 1.2몰랄 농도가 되는 상황인데 물을 추가해서 그렇게 바뀐 거죠. 우리가 몰랄 농도는 머릿속으로 용질의 몰수가 분자에 분모에는 용매의 질량이 있어요. 근데 물을 추가했기 때문에 용질의 몰수, 즉 분자는 그대로인 상태죠. 분자, 용질의 몰수가 고정되어 있다면 몰랄 농도는 용매의 질량, 즉 물의 질량에 반비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에서 1.2로 오면서 5분의 3배, 몰랄 농도가 5분의 3배, 근데 용질의 몰수가 고정이라면 물의 질량은 3분의 5배가 돼야 돼요. 물이 3분의 5배라고 했을 땐 3으로 나눠주면 90에 5를 곱해서 물의 질량이 450g이 돼야 되고요. 물이 450g로 바뀌기 위해선 추가로 필요한 게 180g인 거네요. Y자리에는 180이 들어가주면 될 것 같고 X가 24고 Y가 180인 거니까 더해주면 204가 되죠. 204. 보기들 중에서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0번은 X에서 Z의 증기압력 자료라고 되어 있고요. 두 가지 물질의 증기압력 곡선 기역과 니은을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도에 따른 증기압력이 표시되어 있는데 100을 기준으로는 34와 5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Z가 빠져 있기 때문에 바로 대응을 시키기는 어렵네요. 어쨌든 60보다 작은 곳에 XY가 있긴 한데 Z도 여기에 있을 수 있으니까요. 760을 기준으로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760을 기준으로 해서는 100과 34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Z가 34라면 이쯤이 되는 건데 여기에 포함된 게 없으니까 Z가 그려진다면 이쪽에서 그려져야 되는 거고 기역과 니은이 X하고 Y라는 걸 알게 됩니다. X와 Y를 다시 100mm Hg에 해당하는 증기압력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 증기압력이 100일 때를 기준으로 X가 온도가 낮은 곳에서 100이 나온 거니까요. 기역이 X가 되고 니은이 Y가 되는 거네요. 동그라미 니은은 Y의 증기압력 곡선이 맞고요. Z의 기준 끓는 점, 기준 끓는 점은 증기압이 1기압이 되는 그런 온도인 거죠. 기준 끓는 점이라면 34도C를 얘기하는 거고 이 Z의 기준 끓는 점에서 Y의 증기압을 100과 비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Y의 증기압을 100과 비교하라고 했는데 34도C에서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Y는 100이 되는 건 51도씨고요. 34도씨는 51도씨보다 낮은 온도이기 때문에 증기압도 100보다는 작아지게 될 겁니다.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됐고 마지막 디귿은 60도씨에 760mmHg 거기서 X의 안정한 상위 기체냐라고 물어봤는데요. 60도씨를 기준으로 760이면 이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X는 지금 이 부분이 상의 경계, 액체와 기체가 안정한 상태에서 공존하는 거고요. 여기는 액체와 기체가 공존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것보다 온도가 낮은, 우리가 수평선을 그리면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죠. 이 선보다 온도가 낮은 쪽에선 액체로 안정하게 존재할 테고 선보다 온도가 높은 곳에선 기체로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가 경계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위치를 물어봤으니까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영역보다는 왼쪽에 있으면서 액체가 안정한 영역이죠. 안정한 상황은 기체가 아니라 액체로 들어가야 됩니다. 디귿 틀린 보기가 됐네요. 기역과 니은이 맞는 보기가 됐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1번 보시면 25도씨 일회이템에서 세 가지 열화학 반응식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물질의 생성 엔탈피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어요. 열화학 반응식들이 주어져 있는데
가는 이산화탄소의 생성열이고요. 나는 지금 역반응을 보면 일산화탄소 CO의 생성열이 있는 거고, 다는 CO가 연소하는 반응이 제시되어 있네요. 흑연과 산소, 안정한 상태의 원소의 생성 엔탈피가 0이라는 건 사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생성 엔탈피 비교를 해주는데 CO2나 CO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발열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CO보다 CO2가 더 아래쪽에 있다 정도를 알려주고 있는 거네요. 묻는 것들 위주로 정리해 볼게요. 기억번에 흑연과 O2가 반응해서 CO2 22g이 생성될 때 반응 엔탈피가 2분의 AkJ이냐? 기억에서 얘기하는 반응은 가에 있고요. 대신 AkJ은 우리가 열학 반응식에선 개수가 몰수죠. 즉 AkJ은 1몰 기준, CO2 44g을 기준으로 AkJ이고요. 22g이라면 0.5몰인 거니까 절반에 해당하는 2분의 AkJ 맞습니다. 니은은 A와 C를 비교해라. 흑연과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만드는 과정과 일산화탄소가 다시 연소하는 반응에 대한 건데 이 자료 활용해서 대략적인 위치를 판단해 주면 되고요. 지금 안정한 상태의 원소인 흑연과 O2에서 시작해서 CO2를 생성하는 반응에 대해서 이 과정이 CO2의 생성 엔탈피라고 했을 때 이걸 기준으로 CO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흑연과 산소에서 시작하는데 CO2만큼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중간에 있는 거고요. 사실 워낙 자주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자료가 없어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게요. 흑연과 산소를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건 이산화탄소의 생성 엔탈피이자 생성열이기도 하지만 또 흑연 입장에선 연소열이에요. 정확히는 흑연이 연소해서 완전 연소해서 CO2가 되는 거고요. 이 과정에 대해서는 흑연이 연소했는데 불완전 연소해서 일산화탄소까지 온 거고 정확히는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CO를 만들었으면 2분의 1 O2가 있어야죠. 그래서 2분의 1 O2씩 빼주면 흑연과 산소에서 일산화탄소를 만드는 거고요. 여기서 한 번 더 내려가는 이 과정에 대한 게 일산화탄소가 더 연소해서 이제 CO2까지 오는 겁니다. 물론 추론할 수 있는 자료를 줘서 안정한 상태의 원소에서 시작해서 CO2가 더 밑에 있고 CO는 그것보단 위에 있다라고 알려주긴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완전 연소하는 게 여기까지 온 거고 불완전 연소해 있고 그걸 또 연소시켜서 아래로 오는 거죠. 우리가 연소 반응이 발열 반응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셋을 다 연소처럼 생각해주면 완전 연소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고 불완전 연소해서 이 중간에 있고요. 이걸 더 연소시켜서 여기까지 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어진 A, B, C도 여기에 표현할 수 있는 게 이 자리가 그대로 A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B의 경우에는 일산화탄소를 흑연과 O2로 바꾸는 거니까 이건 방향을 바꿔볼게요. 지금 여기선 뒤집어야 될 것 같고 정확히는 일산화탄소 기준으로는 개수가 지금 B가 되어 있는 건 2몰 기준인데요. 1몰 기준으로 분해하는 거니까 이 자리는 2분의 B에 해당하는 거고요. C에 해당하는 건 일산화탄소가 추가로 연소해서 CO2가 되는 거죠. 이 반응이 지금 C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A와 C를 비교하라고 했을 때 저는 뭐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썼지만 A 과정은 흑연에서 이산화탄소까지 이렇게 한 번에 연소해서 내려오는 거. 단은 중간에 있던 CO가 추가로 연소해서 CO2로 오는 거기 때문에 A와 C의 절대값을 비교하면 A가 크다. 뭐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풀이하실 수도 있습니다.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됐고요. 디귿번 2A 플러스 B. 뭐 도표 형태로 표시했다면 디귿번 보기 풀이할 때는 편하네요. 2A 플러스 B에 해당하는 건 우리가 헬스의 법칙은 도표 형태로 표현했을 때는 한붓 그리기 하듯이 연결해 주시면 돼요. 출발점과 끝나는 점을 잘 보면 되는데 2A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지금 A, B의 조합은 A 플러스 2분의 B가 있고요. 그냥 이거 2배 해준 게 디귿에서 요구하고 있는 2A 플러스 B죠. 어차피 부호는 동일할 테니까요. 이렇게 돌아오는 거니까 출발점은 여기고 도착하는 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는 건 실질적으로는 C와 같고요.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2배니까 이 C와 같을 텐데 어쨌든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음수값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되고요. 1, 2페이지는 뭐 간단하게 문제가 출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2페이지까지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뒤쪽에 3페이지부터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3페이지 문제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12번 문제 보시면 A로부터 B와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 그리고 속도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개수는 A와 C가 2대 1이라고 제시되어 있고 B가 빠져 있습니다. 1차 반응이라고 알려주고 있고 온도 T에서 강철 용기에 A와 B를 넣은 초기 상태라고 되어 있고요. 반응이 진행될 때 반응 시간에 따른 B의 몰 분율 그리고 용기 속 혼합 기체의 전체 압력에 대해서 상대값 표시를 해주고 있네요. 온도와 부피가 고정된 상태에서의 실험이기 때문에 전체 압력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전체 몰수와 비율 관계가 동일한 거고요. 이 값을 그냥 전체 몰수처럼 생각하면서 정리해 보면 시간 t 간격으로 해서 전체 몰수의 변화를 준 거죠.
우리가 항상 세 개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반응한 반응물의 양, 생성되는 생성물의 양, 전체 몰수의 변화량이 함께 움직이게 되고 T 간격으로 처음에 2만큼 늘었는데 그 다음 절반에 해당하는 1만큼 느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감기가 T라는 걸 알려준 거죠. 이 16, 18, 19를 전체 몰수처럼 생각하고요. 반감기는 나온 거니까 자료 정리를 해보면 B의 몰분율, 전체 몰수 중에 B의 몰수인데 아래쪽을 기준으로 정리해보면 전체 16 중에서 B가 차지하고 있는 게 8이에요. 그럼 처음에 전체 16 중에 B가 8인 거니까 A도 8로 시작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자리는 전체 19 중에서 B가 14인데 전체 19를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 얘는 바꿔 쓸 필요가 없네요. 이게 그대로 정리가 된 거고 19와 14를 우리가 아래쪽에서 쓰고 있는 값과 동일하게 쓸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 B의 개수가 나오는 게 2t까지 오는 동안 반감기가 2번 지났죠? 그럼 A는 초기 값에 4분의 1만 남았을 테니까 2가 남아있고 6이 반응한 게 됩니다. 6만큼 반응했을 때 지금 B가 얼마나 생겼냐 봤더니 B도 6이 생겼어요. 그 얘기는 A와 B가 1대1로 반응했다. 즉 개수비가 1대1이라는 거고 B자리를 2라고 준 거고요. 그럼 구하라는 것 중에서 B는 찾았고 X가 필요한데 전체 몰수 중에서 B의 몰수, 전체 몰수는 아래쪽 이 상대값을 그대로 몰수로 쓰기로 했죠. 18을 기준으로 해서 T자리는 반감기, A가 반감기만큼 지나서 4만큼 반응했다면 개수를 고려했을 때 B도 4만큼 생성이 된 겁니다. 8에서 4만큼 생성이 됐다면 12가 되겠죠. 워낙에 간단한 문제네요. X는 3분의 2가 되고요. 분모의 3분의 1하면 뒤집어서 2분의 3을 곱해주면 되니까 2가 약분되면서 3이 나오게 됩니다. 3이면 보기들 중에서도 답은 3번으로 내주시면 되네요. 13번 문제 보시면 온도 압력에 따른 물질 A와 B의 안정한상을 모두 나타낸 자료라고 되어 있고요. A와 B의 상평형 그림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A, B를 대응시켜야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3중점 위주로 주어진 상태에서 지금 B에 대한 자료가 2번 주어졌으니까 B에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료의 형태는 온도를 고정한 상태에서 압력을 바꿔가는 실험. 그럼 상평형도 안에서는 온도를 고정한 거니까 세로선을 그려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3중점을 기준으로 압력을 바꿨을 때 액체가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오른쪽에서는 3중점에 해당하는 온도에서 세로선을 그렸을 때 액체로 안정한 영역이 없죠. 즉 가가 B고 나가 A란 얘기네요. 검산 차원에서 B는 3중점에서 세로선을 그렸을 때 액체로 존재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이때 액체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3중점보다는 더 압력이 커야 되네요. 3중점보다 압력이 큰 쪽, 지금 P1보다는 그럼 P2가 더 압력이 더 크다라는 것 정도 알 수 있고요. 정확하게 압력이 어느 정도 표시되어 있으니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A와 B라고 했을 때 A에 대해서는 3중점이 T1과 P2예요. 그럼 이 자리가 T1이 되고 P2에 해당하는 압력이 5.1이라는 걸 정확히 준 겁니다. B에 대해서는 3중점이 T2와 P1, 3중점 온도는 T2가 되고요. 압력은 이 자리가 P1인 건데 P1에 대해서는 1기압보다 작다 정도만 준 거군요. 묻는 것들만 이제 정리해 볼게요. 기억에서 동그라미 기억이 기체냐라고 묻고 있는데요. A에서 3중점보다 낮은 압력, 3중점보다 낮은 압력에서 기체 상태가 안정한 게 맞습니다.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됐고요. T2도시의 P1 ATM에서 A,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T2도시라면 0.0098, 그러면 1과 마이너스 56.6 사이가 될 테고요. 그때의 P1 ATM이라면 1기압보다도 작은 거니까 위치상으로는 한 이쯤이 되겠죠. 안정한 상은 기체가 되고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가 됩니다. 니은번 틀린 보기. B의 녹는 점 P2와 1ATM에서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어요. 녹는 점은 융의 곡선에서 비교해야 될 것 같고요. 1ATM은 이쯤에 있고 P2에서를 묻고 있는데 P2는 5.1ATM인 거니까 10과의 사이 뭐 이쯤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P2로 넘어가면서 1ATM보다 녹는 점이 더 낮아졌죠? 높다가 아니라 낮다로 들어가야 되고요. 디귿도 틀린 보기가 되네요. 기억번만 맞는 보기고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4번은 표가 A수의 가완화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A의 화학 식량을 M이라고 제시하고 있고 T도시에서 물의 증기압력을 PATM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퍼센트 농도 1ATM에서의 어느 점 내림, T도시에서의 증기압력이 주어져 있고요. 일단 증기압력은 아래쪽에 A가 비발성, 비전해질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라우레 법칙을 따르고 있으니까 이 T도시에서의 증기압력이 정확한 등식관계로 써볼게요. 순수한 물의 증기압을 기준으로 여기에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한 값이 돼요. 용매이자 물의 몰 분율을 곱한 거고 P는 지금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 숫자에 해당하는 값이 결국 용매인 물의 몰 분율입니다.
몰분율은 전체 몰수 중에서 물의 몰수에 대한 비율 관계를 제시하고 있으니까 결국 물과 A의 몰수에 대한 비율 관계를 준 거고요. 물의 분자량이 18로 주어진 가운데 이 자료를 활용해서 A의 화학식량 그리고 X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몰분율이 나오면서 물과 A에 대한 몰수 관계를 줬으니까요. 이걸 가지고 먼저 정리해 볼게요. A와 물에 대해서 이쯤에 표시해 보면 전체 1000구 중에서 물이 1000이죠. 그럼 물이 1000이라고 했을 때 전체 1000구가 되려면 A의 몰수는 9몰. 아래쪽은 전체 200일 중에서 물이 200이에요. 물이 200일 때 전체 200일을 만들려면 A는 1로 들어가주면 되고, 우리가 어느 점 내림의 경우에는 몰랄 농도와 비율 관계가 동일하고요. 어느 점 내림이 지금 9K로 표현된 상태에서 XK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몇 대 몇인지만 구하면 X가 나오는데, 어느 점 내림이 몇 대 몇인지는 같은 용매인 물을 활용하고 있으니까 몰랄 농도가 몇 대 몇인지만 찾아주면 되고, 몰랄 농도는 물의 질량분의 용질 A의 몰수에 대한 비율 관계인데요. 그럼 물의 질량을 통일했을 때 A의 몰수 B가 그대로 몰랄 농도에 대한 비율 관계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실전에서는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서 결국 몰랄 농도는 용매의 질량과 용질의 몰수에 대한 건데, 분모에 들어가는 용매의 질량을 통일해주면 그때의 용질의 몰수 B가 몰랄 농도 B가 됩니다. 지금은 물의 몰수에 대한 거지만 물의 몰수가 같으면 그게 물의 질량이 같은 거니까요. 그냥 아래쪽 5배 해주면서 정리해주면 되네요. 이 자리를 5배에서 1000으로 바꿔주면 여기는 5가 되고요. 같은 물의 몰수이자 질량에 대해서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9대 5면 몰랄 농도가 9대 5, 어느 점 내림도 9대 5가 됩니다. X자리는 5로 자연스럽게 구해지고, A의 화학식량을 구하기 위해선 퍼센트 농도 자료, 가를 활용해주면 될 것 같아요. 가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해보면 화학식량을 구하기 위해선 A와 물에 대해서 몰수 자료는 있는데 질량 자료가 필요할 것 같고, 그 질량 자료를 여기서 준 거네요. A와 물에 대해서 질량으로 생각해보면 퍼센트 농도는 전체 용액의 질량 중에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을 해서 나오게 됩니다. 100을 곱해서 이 값이 나왔으니까 원래 용액 질량분의 용질 질량에 대한 비율은 103분의 3이었을 테고요. 즉 전체 103g 중에서 3g이 A. 그럼 A를 3g이라고 했을 때 전체 103g이 되려면 물은 100g이 되는 거고, A와 물에 대한 질량비, A와 물에 대한 몰수비가 나왔죠. 그러니까 언제든 질량을 몰수로 나누면 몰질량, 즉 화학식량에 대한 비율이 나오는 거고요. 정리는 여기서 해볼게요. A와 물에 대해서 질량으로는 3대 100인데 몰수로는 9대 1000이에요. 그럼 이게 분자량비가 되는 거고요. 약분해주고 약분해주고 대각선으로 올려주면 10대 3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대 3이라고 했는데 A는 실제 분자량이 18, 그러면 6배인 거니까요. 여기도 6배 해주면, 죄송해요, 물의 실제 분자량이 18이 되면서 6배인 거고요. A 쪽도 6배 해주게 되면 A의 분자량은 60으로 정리가 됩니다. 60에 5를 곱해주면 300이 되고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되네요. 오른쪽 15번 문제 보시면 A로부터 B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 그리고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상수라고 되어 있고요. 개수는 2와 1로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가는 T1 켈빈에서 실린더에 A 기체가 들어있는 초기 상태고 나가 평형 상태인 거고요. 피스톤을 고정해서 부피를 고정해줬고 온도를 T2로 변화시킨 후에 다시 새로운 평형 상태라고 되어 있네요. 나와 다가 평형 상태인 가운데 나에서는 B의 부분 압력을 8분의 3의 ATM이라고 줬고요. 다에서는 A의 몰 분율을 7분의 3이라고 줬습니다. 지금 나에서의 분압이나 다에서 A의 몰 분율은 어차피 전체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몰수비를 주겠다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나에서는 피스톤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전체 압력이 1ATM이기 때문에 A가 8분의 5라는 것도 같이 알려주는 거죠. B가 8분의 3이라면 A는 8분의 5. 즉 둘에 대해서 몰수비가 5대 3인 거고요. 비슷하게 다에서는 몰 분율을 줬는데 어차피 A, B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중에 7분의 3이 A라면 전체 중에 7분의 4가 B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7분의 3이면 7분의 4가 되면서 3대 4 비율 관계고, 제가 일부러 색깔을 달리한 건 지금 서로 간에 A, B 간의 비율 관계는 주어져 있지만 나에서의 A와 다에서의 A가 5대 3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A, B에 대해서 5대 3, 여기는 3대 4라는 걸 찾은 거고요. 이 둘의 스케일을 맞추기 위해서는 추가 정보가 필요한 거고, 아래쪽에서는 T1 켈빈 그리고 T2 켈빈에서의 평형 상수의 비를 묻고 있는데 지금 부피가 동일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평형 상수를 쓰는 다양한 방식들 제가 평가원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부피가 동일할 때는 원래라면 우리가 몰수로 평형 상수 쓰듯이 써주고, 부피에 대해서 지수의 반응 분자수에서 생성 분자수를 빼준 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K 값을 만약에 몰수를 이용해서 쓴다라고 했을 때는 NA의 제곱분의 NB,
몰수를 이용해서 표현상수 쓰듯이 써주고, 부피에 대해서 지수 자리에는 반응 분자에서 생성 분자 수를 빼주니까 2-1로 1이 되면서 이 부피만 곱해주면 되는데, 지금 표현상수의 비를 구하라고 한 상태에서 이 V가 동일하죠. 그러면 그냥 몰수를 가지고 구한 표현상수의 비가 그대로 실제 T1과 T2 켈빈에서의 표현상수의 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노란색과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하고 있으면서 아직 상대값 스케일을 맞춘 상태가 아닌데요. 둘의 상대값 스케일을 맞춰주기만 하면 될 것 같고, 이 과정에서는 사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그냥 맞추려고 했는데 지금 A하고 B가 2대1로 반응해야 되잖아요. 근데 5에서 시작해서 3이 되면서 A가 2 줄었는데 B는 1 늘었죠. 그럼 정반응했다라고 했을 때 그냥 맞으니까 사실은 상대값이 그대로 둘은 스케일이 맞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연히 맞아 있지만 혹시 이렇게 맞지 않는 상황에서도 맞출 수 있어야 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하죠. 이렇게 둘 다 같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비례상수를 찾기 어렵고,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서 A로 다 몰던가 또는 B로 다 몰아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초기 상태를 기준으로 A 쪽으로 다 몰아보면 B가 A 쪽으로 바뀔 때 2배로 A가 생성이 돼야 되니까요. 3에서 시작해서 6만큼 늘려주면 이 노란색 기준으로는 처음 시작할 때 A가 11만큼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도 파란색 기준으로 B를 전부 다 A로 바꿔볼게요. 4만큼 반응했을 때 얘는 8이 생기는 거니까 여기도 11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지금 둘은 이미 스케일이 맞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초기 값으로 바꿨을 때 이렇게 맞는 상황이 된 건데, 만약에 이렇게 초기 값으로 바꿨을 때 이 자리가 8이다. 그러면 11과 8인 거니까 노란색을 11분의 8배 해주든 파란색을 8분의 11배 해주든 이렇게 바꿔놓은 상태에서 계산을 했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둘이 초기 값이 동일한 거니까 보정할 필요가 없죠. 왼쪽이 5와 3이라고 했을 때 이 자리는 3과 4로 그대로 쓸 수 있고, 그럼 나에서 몰수로 평형상수 구하듯이 해주면 A제곱분의 B인 거니까 25분의 9 형태로 쓸 수가 있고요. 이게 T1 켈빈 분자로 들어갈 거고, 그래서 25분의 3이죠. 그리고 다해서 비슷하게 몰수로 평형상수 구하듯이요. A제곱분의 B 형태로 써주면 9분의 4요. 죄송해요. 갑자기 계산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A제곱분의 B니까 9분의 4 형태로 써줄 수가 있고요. 이거 정리해주면 100분의 27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제가 평형상수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식들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몰수와 부피를 가지고 해도 되고, 또는 우리가 비율을 한번 써주고 남는 게 있으면 그 남는 것만 정확히 써주는 방식으로도 많이 썼었죠. 검산 차원에서 정말로 100분의 27이 나오는지, 제가 설명드렸던 평형상수 쓰는 방식들 중에서 제가 사실은 제일 많이 쓰는 건 비율로 쓰고, 남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농도로 한번 쓰는 거니까 그걸 활용해서 정리해보면 T1에서의 평형상수는 A, B에 대해서 비율 관계를 일단 5분의 3이라고 쓰고요. 반응물 쪽에 A 하나가 남으니까 A의 정확한 농도 V분의 5인데 아래쪽에 있으니까 5분의 V 형태로 곱해주게 되죠. 비슷하게 T2에서의 평형상수는 3분의 4, 일단 A와 B의 비율 관계를 써두고요. 그리고 A가 마찬가지로 분모 쪽에 남아있으니까 같은 부피 V라고 했을 때 V분의 3, 근데 분모에 있으니까 뒤집어서 3분의 V 형태로 써주게 됩니다. V가 약분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동일하죠. 지금 100이 분모로 들어가게 되고 3이 3개에 들어가면서 27이 분자에 들어가는 100분의 27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100분의 27 보기들 중에서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6번은 약산 HA의 이온화 반응식 그리고 이온화 상수 KA라고 되어 있고요. 수의 가부터 다가 0.1몰 농도의 HA 그리고 0.1몰 농도의 NaA, 약산과 그 약산의 짝염기의 부피를 달리해서 혼합했으니까 완충유액 상황일 테고요. 완충유액 상황에 대해서 산염기 비율과 pH를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의 산염기 비율에 대해서 자료가 주어졌고, 아래쪽은 산염기 비율과 pH 관련해서 그래프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했던 게 이 산에 대해서 KA 값의 의미를 파악할 때요, 수소이온 농도와 산염기 비율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되고, KA 값이 고정된 값이라고 했을 때 수소이온 농도와 산염기 비율이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둘이 곱해서 일정한 값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KA를 볼 때 수소이온 농도 곱하기 산염기 비율, 또는 KB를 볼 때도 수산화이온 농도와 산염기 비율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지금 이 문제는 사실은 약간 교과과정 외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이 계산 방식이요. pH와 관련해서 핸더슨-하세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핸더슨-하세 방식을 너무 노골적으로 출제한 것 같은데, 핸더슨-하세 방식이 뭐 별게 아니라요. 사실은 이 식에서 우리가 수소이온 농도와 산염기 비율이 중요한 두 가지 변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산을 볼 때는 KA 값을 둘로 나눠서 수소이온 농도와 산염기 비율의 곱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제가 평가원 기출 해설하면서 정말로 강조를 많이 했던 거고,
근데 여기에서 pH와 산염기 비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pH가 나오려면 여기서 마이너스 로그를 양변에 취한 거죠. 근데 양변에 마이너스 로그를 취했다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로그의 Ka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로그의 수소이온 농도가 되고, 여기에 마이너스 로그의 산염기 비율에 대한 게 되는데요. 어차피 비율인 거니까 농도는 빼고 써볼게요. 근데 요 식을 이제 pH로 바꿔 쓴다라고 했을 땐 얘가 pH잖아요. 그래서 pH는 하고 정리했을 때 마이너스 로그 Ka는 pKa가 될 테고요. 이 마이너스 넘어가 주면 되니까 플러스 로그의 산분의 염기 형태가 되면서, 이 기회에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이게 다른 뭐 교육청 문제나 일반적인 사설 모의고사에서 나왔다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9평에 나왔으니까 혹시 이게 연계돼서 수능에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Ka 값을 그냥 이대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 Ka 값이 정의되는 식에 로그를 취해서 나온, 정확히는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서 나온 이 식을 기억해 주시면 이런 문제들 훨씬 더 편하게 풀이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식에서 그냥 제가 식 정리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Ka 값을 쓰는 거하고 완벽하게 동일한 식이고요. pH는 하고 들어갔을 때 pH는 pKa를 기준으로 해서 로그 산분의 염기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완충력에 대해서 이 산염기 비율이 정해지면 pH를 구할 때 여기에 산염기 비율과 Ka 값을 대입해서 수소이온 농도를 구하고 다시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서 pH를 구하는 것보다 이 식을 알고 있으면 pH를 pKa를 기준으로 해서 로그 산분의 염기만큼만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구할 수 있는 식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 식에서도 의미를 갖는 건 pH와 산염기 비율이에요. 그래서 원칙은 원래 이게 핸더슨-하세바우식이라고 해서 HH식이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그래서 산염기 파트에서 식 정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정리하게 되냐면, 우리한테 중요한 게 Ka가 있고 KB가 있고 핸더슨-하세바우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Ka를 통해서는 수소이온 농도와 산염기 비율,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게 Ka식이라고 보면 되고요. KB는 수산화이온 농도와 산염기 비율에 대한 관계고, 핸더슨-하세바우식은 pH와 산염기 비율에 대한 관계인데 실질적으로 세 개의 식은 다 엮여 있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셋 중에 하나의 식으로 풀리면 나머지 두 개의 식으로 무조건 풀릴 수밖에 없는 게, 어차피 수소이온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KW를 이용해서 수산화이온 농도, 뭐 얘를 알고 있으면 얘로 넘어갈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얘를 알고 있으면 또 얘로 넘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학적인 식 변형을 했을 뿐이지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산염기를 분석할 때는 항상 산염기 비율이 핵심인 거고, 근데 그 산염기 비율을 수소이온 농도와 연계해서 분석을 할 때는 Ka, 수산화이온 농도와 연계해서 분석할 때는 KB가 편하고요. 원래 pH와 연계해서 분석을 할 때는 핸더슨-하세바우식이라고 부르는 요 식이 좀 편하거든요. 계속 강조드리지만 약간 부담스럽긴 해도 이게 9평에 나왔기 때문에 요 식하고 그냥 완전히 똑같은 식이니까요. 지금도 암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어떤 거냐면 pH는 pKa를 중심으로 해서 로그 3분의 염기만큼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pH는 pKa를 중심으로 로그 3분의 염기만큼 변한다. 그래서 가장 특별한 게 산염기 비율이 1대1일 때죠. 완충유액 중에서 산과 염기가 1대1이다. 그럼 여기서는 Ka가 수소이온 농도가 되고요. 그래서 이 산염기 비율이 1대1이 되면 Ka가 그대로 수소이온 농도, KB는 그대로 수산화이온 농도, 그리고 pH가 그대로 pKa가 돼요. 이 핸더슨-하세바우식에서는 pH가 pKa로 그대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 주어진 자료에서 요 식을 가지고 풀이했다라고 하면 훨씬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요 나 위치의 경우에는 산염기 비율이 1이죠. 그러면 이걸 Ka에 대입했으면 수소이온 농도가 Ka라고 나올 텐데요. 아래쪽에 pH에 직접 대입할 때는 이 자리가 1이 되면 pH가 pKa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그대로 pKa 자리인 거고, pKa가 x다, 즉 마이너스 로그의 Ka 값이 x라고 했을 때는요, pKa가 x면 Ka 값은 10의 x가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서 이 값이 x가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맞는 보기가 되고요. 나의 소량의 NaOH를 첨가하면 산염기 비율이 어떻게 되냐, 항상 완충용액에는 산을 첨가하면 산이 늘고 염기를 첨가하면 염기가 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NaOH를 첨가하면 원래 산염기 비율이 나에선 1대1이었죠. 근데 어쨌든 강염기를 첨가하게 되면 염기 쪽이 늘어납니다. 그럼 1대1 비율에서 염기가 늘고 산이 줄어들게 되니까 분모가 커지면서 1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되고요. 다의 pH가 x-a냐라고 묻고 있는데, 이 a를 이용해서 나타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가자리를 보면 산염기 비율, 좀 조심해야 될 건 염기분의 산인 거니까요. 우리가 이 핸더슨-하세바우식에 들어가는 산분의 염기 형태로 계산하거나 요 Ka에 들어가는 요 비율로 계산할 때는 뒤집어서 생각을 해야겠죠. 여기서 계산하거나 여기서 계산하거나 어차피 수학적으로 결과는 동일한데요. 우리가 이 식을 공부한 김에 이 식에 대입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면
가에서는 산염기 비율이 2예요. 그래서 원래 이 산염기 비율이 1일 때를 기준으로 pH가 딱 pKa라는 기준을 잡고 있는 거고, 이 산염기 비율이 변하면 pH도 변하는 건데, 지금 이 값이 2로 바뀌게 되면 pKa를 기준으로 로그 2만큼 커진 겁니다. 이게 1일 때를 기준으로 염기가 늘었기 때문에 커졌다고 생각해 주셔도 되고요. 그럼 이 자리가 문제에서 묻지는 않았지만 pKa를 기준으로 로그 2만큼 커지면서 x 플러스 로그 2 형태로 들어가는 거고, a가 로그 2예요. 근데 이때 다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는 산염기 비율, 산분의 염기 형태로 했을 땐 2분의 1이죠. 그래서 다에 대해서 pH를 구하라고 했을 때는 이 pH가 pKa, x를 기준으로 플러스 로그 산분의 염기, 산분의 염기가 2분의 1이죠. 이렇게 들어가주면 이 값이 x-로그 2 형태가 되면서 a가 로그 2였고요. 그럼 x-로그 2라면 x-a가 a 형태로 정리가 되죠. 디귿번이 맞는 보기가 되고, 굳이 이 식을 적용하지 않고 ka 값을 활용해서 이 안에서 지수를 가지고 계산해 가면서 접근하셔도 돼요. 계속 얘기하지만 그래도 9평에 나왔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요. 이 식 지금 암기해 보세요, 여러분. pH가 pKa를 기준으로 플러스 로그 3분의 염기. 뭐 특별한 식은 아니고 ka의 양변에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서 나오는 식인데, 우리가 수소이온 농도가 산염기 비율이라면 그대로 ka, 수산화이온 농도와 산염기 비율이라면 그대로 kb가 편하지만, 조금 더 편하게, 특히나 우리가 또 화투는 시간이 항상 부족하니까 조금 더 효율적인 계산을 pH와 함께 하려면 수학적으로 의미는 동등하지만 식 자체는 ka나 kb 식이 아니라 이 식을 활용해서 풀어주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정리해보면 기억,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였고요. 답은 5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3페이지도 16번이 좀 계산이 신경 쓰였을 뿐이지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남아있는 4페이지 문제들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4페이지에 남아있는 네모난 풀어보도록 할게요. 17번 문제 보시면 A로부터 B와 C가 생성되는 반응의 반응식과 속도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A, B, C는 개수가 모두 1로 제시되어 있고 1차 반응에 대한 문제죠. 온도 T에서 강철 용기에 A 기체를 넣고 반응시킬 때 반응 시간에 따른 압력 관계를 나타낸 자료고요. 아래쪽에 2T와 3T 사이의 특정 시점에서 소량의 촉매를 첨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촉매를 첨가하게 되면 활성화 에너지 그리고 속도 상수가 바뀔 수 있고요. 당연히 속도도 바뀔 수 있습니다. 즉 압력에 대한 비율 관계인 건데, 온도 부피가 고정이라면 몰수에 대한 비율 관계처럼 생각할 수 있고, 일정 시간 간격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처음엔 당연히 반감기를 찾으면서 시작하겠죠. 어차피 비율 관계인 거니까 그냥 상대값으로 A를 1이라고 했을 때요, 반감기에 도달해서 0.5가 되면 A가 0.5 반응한 거죠. 그럼 B와 C가 각각 0.5가 생기고, A분의 B 플러스 C라고 했을 때 0.5분에 더해주면 1이 되니까 2가 되죠. 사실은 뭐 A가 2B가 되는 반응이라고 했을 때 그냥 반응물과 생성물의 비율로 많이 나왔던 자료이기 때문에 편하게 바로바로 대입해서 풀이하신 분들도 있었을 테고, 암기를 하신 분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A가 2B가 되는 반응에 대해서 자주 나오는 자료인 거니까요. 이 비율 관계를 기억하면서 사실 처음에 시작해서 반감기가 됐을 때 1이 되고 그 다음 3이 되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아니면 뭐 많이 풀다 보면 결국 반감기는 T 아니면 0.5T인 거니까 그냥 T일 때 반감기라고 생각하고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고 있으면 그대로 넘어가신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 뭐 실전에서는 그냥 정석대로 풀이한다고 해도 1로 두고 반감기에서 0.5 됐을 때 생성물의 총합은 1인 거니까 2가 되는 곳이 반감기다, 이렇게 시작을 했을 것 같고요. T가 반감기라고 하고 나면 반감기를 몇 번 더 써야 되니까요. 어차피 상대값으로 풀이할 때는 1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8로 저 같으면 시작을 했을 것 같고, B와 C가 0인 가운데 자료를 정리하면서 어느 정도 검사도 되겠죠. A가 반감기에 도달해서 4가 됐을 때 B, C는 각각 4가 생기니까 더해서 8이고요. 2를 잘 만족하고 있죠. 다시 한번 반감기에 도달해서 2가 됐을 때 A가 2 반응했다면 B와 C 각각 2만큼 전체는 4가 증가하면서 12가 돼서 6을 잘 만족하고 있습니다. 3T로 넘어가면서는 촉매를 썼기 때문에 이 비율 그대로 풀이할 수가 없으니까요. 보기에서 묻는 것들 이제 정리해 볼게요. 기억에서 X가 정촉매냐, 중간에 정촉매를 넣어서 반응 속도가 빨라졌냐라고 묻고 있는 건데, 이건 실제 비율 관계는 18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중간에 원래 반응 속도와 비교해서 더 빨라졌냐 느려졌냐를 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촉매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를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한 번 더 계산을 했어야 되네요. 여기서 만약에 촉매를 넣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반감기만큼 지나서 1이 됐을 테고요. A가 1 줄었으니까 B, C는 각각 1만큼 늘어서 전체 2가 늘어서 14가 됐을 겁니다. 원래라면 14여야 되는데 지금 촉매를 사용함으로써 18로 커진 거예요. 근데 이 분수 형태의 자료가 커지려면 분모인 A는 줄고 분자인 BC, 즉 생성물은 늘어야 되는 거니까요. A가 줄고 BC가 늘었다는 건 정반응이 더 진행됐다는 거고, 같은 시간 동안 정반응이 더 진행된 거니까 정반응 속도가 원래 그대로 뒀을 때와 비교해서 더 빨라진 거죠.
정반응 속도가 빨라진 거니까 정촉매를 활용한 게 맞습니다. 니은번 t일 때 그리고 2t일 때 순간 반응 속도 비율 관계만 따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반응 속도는 속도식에서 잘 나타나듯이 속도 상수와 농도를 가지고 비교해야 되는데 지금 2t까지는 촉매를 넣기 전인 거니까 속도 상수가 바뀌지 않죠. 우리가 속도 상수는 온도 그리고 촉매의 유무에만 의존하는 거고요. 촉매를 사용하지 않은 반응에 대해서 온도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t와 2t에서 속도 상수는 동일하고 그럼 속도를 결정하는 건 A의 농도만 보면 되는데 t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반감기, 즉 A의 농도가 절반이 됐죠? 그럼 자연스럽게 속도도 절반이 됩니다. t에서 2t로 갈 때 A의 농도가 절반, 반응 속도도 절반인 거니까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됐고요. 디귿은 시간 간격을 주고 평균 반응 속도에 마찬가지로 비율 묻고 있는데요. 평균 반응 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농도 변화량, 즉 농도 변화량과 시간 변화량이 필요한데 다행히 시간 변화량은 t로 동일하게 줬으니까요. 각각의 구간에서 A의 농도 변화량만 따져주면 됩니다. 지금처럼 부피가 고정이 되어 있을 때는 농도 변화량이자 몰수 변화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t에서 2t는 이 자료를 그대로 써볼게요. 4에서 2가 되면서 2만큼 줄어든 상황이고요. 2t에서 3t로 갈 때가 필요한데 이 자료 지금 쓰면 안 되죠. 이건 촉매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를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썼던 거고요. 지금은 이 18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노란색 스케일로 정확한 값을 찾아야 되고요. 문제에서 만약에 정석대로 그냥 이 주어진 조건을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2에서 시작해서 얼마나 반응했는지 모르니까 A가 n 반응했다라고 했을 때 개수를 고려하면 B와 C가 각각 n만큼 늘었겠죠? 그럼 11을 기준으로 2n 늘었다라고 하고 이 비율 관계가 18이라고 해서 방정식 하나 풀어주면 n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럼 분수값 찾으면서 정리하셔도 되고 제가 풀이한다면 근데 저는 상대값 풀이가 편하기 때문에 이 비율 관계를 18이라고 줬을 때 내가 중심을 잘 잡고 아직 노란색 스케일로 통일하진 않았지만 18 비율을 만족하는 간단한 상대값을 써보는 거죠. 지금 파란색과 노란색 이 비율 관계에 대해서 마지막에 자료 정리를 하면서 스케일만 맞춰주면 될 것 같고요. A가 1일 때 B가 18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 파란색 비율과 노란색 비율은 다르니까 둘을 맞춰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근데 이건 앞에서도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반응물과 생성물이 이렇게 같이 있는 상태에서는 기준을 잡기가 어렵고요. 반응을 한쪽으로 몰아서 반응물만 있거나 생성물만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주면 편합니다. 지금은 역반응을 쭉 시켜서 반응물만 있는 초기 상태를 기준으로 접근해주면 될 것 같고요. 노란색에 대한 초기 상태는 여기에 있으니까 파란색 기준으로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처음 시작할 때 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B와 C가 0일 때 그러면 B와 C를 합해서 18이 생겼다면 B, C 각각은 9만큼 생긴 거고요. A는 9만큼 반응해서 1인 거니까 처음 시작할 땐 10이었던 거죠. 그러면 파란색 스케일에서의 초기 상태는 이거고 노란색에선 이건데 처음 시작할 때 A의 양은 동일했을 테니까요. 둘은 지금 비율 관계를 상대값은 다르게 잡았지만 정확한 초기 A의 양은 동일해야 돼요. 그러면 이 자료와 이 자료를 맞춰주는 과정이 필요하고 지금 노란색으로 많이 정리했으니까 파란색을 노란색으로 맞춰주는 걸 생각하면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넘어올 때 비례 상수가 0.8배입니다. 지금 1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실제 노란색으로는 0.8배에서 0.8이었다는 얘기죠. 제가 말로 설명하다 보니까 길어 보이는데요. 실전에서 이런 계산이 익숙하신 분들은 이렇게 방정식을 풀이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풀이가 가능했을 거예요. 2에서 0.8이 됐으니까 여기에서는 1.2가 준 거고요. 어차피 시간 간격은 동일한 거니까 A의 농도 변화량이자 몰수 변화량이 필요했는데 T에서 2T와 2T에서 3T는 5대3 비율입니다. 5대3 비율을 가지고 있고 5분의 3이다. 디귿번 맞는 보기가 되네요. 기억,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8번 문제 보시면 A로부터 B와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개수는 A와 C는 2와 1로 제시되어 있고 B의 개수가 빠져있는 상태네요. 그림과는 실린더 속 A부터 C 기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평형 문제는 초기 상태인지 평형 상태인지가 중요한데 가부터 이미 평형 상태인 거고요. 추를 올려 외부 압력을 증가시킨 후에 다시 한번 평형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평형의 이동과 관련된 문제고 정확히는 부피를 바꿔주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평형의 이동과 관련해서 르샤틀레를 적용할 때 부피는 그냥 기체 분자수 변화와 같이 간다라고 기억하면 편하죠. 부피가 늘어날 때는 기체 분자수가 증가하는 반응, 지금처럼 부피가 감소할 때는 기체 분자수가 감소하는 반응이 진행됩니다. 나에서 A와 B의 분합이 각각 2분의 1 ATM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림에 없는 정보니까 표시해 볼게요.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A, B, C가 있을 텐데 그 중에 A와 B를 각각 2분의 1 ATM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추가 자료로 주어진 게 가도 평형 상태인 건데 이때 1ATM 전체 압력 기준으로 B의 몰 분율을 제시하고 있어요. B의 몰 분율은 3분의 1, 전체 압력 1ATM이면 분합은 전체 압력의 몰 분율을 곱한 거니까
B의 분압이 3분의 1의 ATM이었던 거고, 그럼 B에 대해서 두 번 주어져 있으니까 B를 쫓아가게 되는데요. 평형의 이동에서 항상 고려해야 될 건 조건에 의한 변화, 그리고 반응에 의한 변화, 이 둘 다를 고려해야 되죠. 르샤틀레 원리를 적용하다 보면 조건에 의한 변화를 무시하고 바로 반응에 의한 변화로 넘어갈 때가 있는데, 이럴 때 보통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어쨌든 평형 이동에 따른 건 조건을 바꾼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럼 아무 반응을 안 해도 그 조건에 의한 변화가 먼저 생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정반응이나 역반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르샤틀레 원리를 적용해서 그 추후의 반응에 의한 변화를 보면 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B를 관찰할 때 어떻게 관찰하겠다는 거냐면, 원래 평형이었는데 뭔가를 바꿔서 평형의 이동이 생기겠죠. 근데 원래 평형에서 이 뭔가를 바꾸는 과정에서 지금은 부피를 바꿔줬어요. 근데 부피가 3분의 2배가 되면 B만 고려했을 때 우리가 관심 있는 B의 압력은 정반응이나 역반응을 진행하지 않아도, 즉 반응에 의한 변화를 고려하기 전에 이 조건에 의한 변화로 먼저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도 부피가 3분의 2배가 되면 아무 반응이 없어도 압력은 부피와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2분의 3배만큼 커지게 돼요. 그럼 B의 분압은 반응과는 무관하게 2분의 3배가 커져서 일단 2분의 1 ATM이 되죠. 근데 2분의 1 ATM이 된 이후에 이제 부피가 감소했으니까 기체 분자수가 감소하는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2분의 1 ATM으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조건에 의한 변화 이후에 반응에 의한 변화는 없었다는 겁니다. 즉 부피 변화에 의한 평형의 이동이 없다는 거고, 이건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부피 변화에 의한 평형의 이동이 없다는 건 기체 분자수 변화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기체 분자수 변화가 있으면 방금 얘기했듯이 부피가 감소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기체 분자수가 감소하는 반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쪽으로도 반응하지 않았다는 건 정반응이나 역반응 과정에서 기체 분자수 변화가 없다. 지금은 B의 개수만 빠져 있었는데 정반응이나 역반응 과정에서 기체 분자수 변화가 없는 반응, 즉 반응물과 생성물의 기체 분자수가 같아지려면 B 자리가 1로 들어가야 되네요. B는 2가 아니라 1이죠. 기억 틀린 보기가 되고요. 나머지 그럼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게 결국 가에서 나로 갈 때 바뀐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럼 A, B가 나 쪽에서 분압으로 1대1이면서 혼합기체선 압력비로 1대1이면 몰수로 1대1이죠. 그러면 가에서도 마찬가지였으니까 B가 3분의 1일 때 A가 3분의 1 ATM 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A도 조건에 의한 변화로 그냥 2분의 1 ATM이 되고 멈춰있는 걸 테고, 왼쪽은 피스톤을 통해서 전체 압력 조건을 줬기 때문에 C까지 나오네요. 그러면 A, B, C가 다 압력이 같다? 그럼 몰수가 다 같은 거고요. 그건 여기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C가 2분의 1 ATM 상황이었을 테고, 그럼 A, B, C가 몰수가 다 똑같은 거니까 가와나에서 농도를 비교하라고 했지만 몰수가 동일하다면 그냥 부피의 반비례, 부피가 3대 1하면 가와나에서 농도는 2대 3 비율이 됩니다.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네요. 마지막 디귿은 가해 실린더에 네온 기체를 첨가하면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돼서 새로운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 우리가 비활성 기체를 평형 상태에서 첨가하면 크게 둘로 나눠야 돼요. 일정 부피 조건에서의 첨가는 평형에 영향을 주지 않고요. 그건 뭐 기체 분자수 변화와 무관합니다. 일정 부피에서 비활성 기체를 첨가하는 건 평형에는 영향이 없고, 일정 압력, 이렇게 실린더에서 피스톤이 올려져 있을 때 여기에 비활성 기체를 첨가하면 부피가 커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체 분자수가 증가하는 쪽으로 평형이 이동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기체 분자수 변화가 없는 반응이라면 부피 변화에 의한 평형의 이동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일정 압력 조건에서도 비활성 기체를 첨가했을 때 평형의 이동이 없어야 됩니다. 역반응이나 정반응이 우세하지 않고 디귿 틀린 보기가 되죠. 니은 번보기와 맞는 보기네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9번은 A로부터 B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 속도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A와 B의 개수가 1과 2로 명확히 주어진 상태에서 1차 반응임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온도 T1과 T2에서 아래쪽 그림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강철 용기 가와나에 A기체, B기체를 넣은 초기 상태라고 되어 있고요. 표는 가와나에서 반응이 진행될 때 반응 시간에 따른 B의 질량 백분율을 나타낸 것이다. T가 A분일 때 나에 들어있는 B의 양이 2N몰이라고 제시되어 있고요. X를 구하고 가와나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의 질량비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질량 백분율이 주어져 있는데 전체 질량 중에서 B의 질량 곱하기 100 한 값을 준 거고요. 반응 과정에서 질량은 보존이 될 테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전체 질량은 가실험 안에서는 유지가 되고 또 나실험 안에서도 유지가 될 거예요. 조심해야 될 게 가와나의 전체 질량은 다른 게 A의 몰수는 초기에 같았지만 B의 질량이 같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일단 자료를 보면 시간이 A분 간격으로 주어져 있는데 A분 또는 0.5분 이 정도가 반감기일 것 같긴 한데요. 자료 정리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질량 백분율이 주어져 있는데 A와 B밖에 없기 때문에 B의 질량 백분율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 A도 준 거죠. 우린 생성물보다는 반응물 위주로 반감기 분석을 하니까요.
그럼 반응물인 A의 질량 백분율은 B가 52일 때 더해서 100이 나와야 되니까 48이고요. 여기선 더해서 100이 나오려면 23입니다. 그럼 전체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뭐 전체를 100g이라고 두면 이 숫자가 그냥 질량인 건데요. A가 절반이 되고 있으니까 가 실험에서는 A분이 반감기인 거네요. 그러면 48이라고 했을 때 앞쪽은 96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문제에서 묻진 않았지만 B의 질량 백분율을 물어봤다면 4로 정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X 그리고 가나에 대한 전체 질량 비율인 거니까 아래쪽을 분석해야 되는데 조심해야 될 건 가와 나에서의 전체 질량은 다르기 때문에 여기 80일 때 A가 20인 건 맞는데 얘랑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안 돼요. 저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색깔을 바꿔볼게요. 여기서 가의 질량 백분율은 20이 되는 거고 이때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건 반감기가 가에서 A분이라고 해서 또 나에서도 A분 1번 안 되죠. 온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 자료를 준 게 지금 나에 들어있는 B의 양을 2N몰이라고 줬는데요. 이 2N몰과 앞쪽에 A 기체 N몰씩 들어있었는데 N이라는 공통된 미지수를 활용해서 줬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가 되겠죠. 지금 나 반응에서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질량이 B인 건데 이 B에 대해서 정확히 살펴보니까 B2N몰이에요. 근데 반응식을 보면 B2N몰의 질량은 역반응에서 AN몰로 바뀌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반응물과 생성물이 하나씩밖에 없다면 개수가 주어진 상황에서 분자량 B는 이미 나온 거예요. 1몰의 A가 2몰의 B가 된다. 즉 1몰 A하고 2몰 B하고 분자량이 같은 거죠. 뭐 A의 분자량을 1이라고 두면 B가 0.5. 지금 분자량이 2배 차이인 거고요. 사실 분자량을 이용해서 뭔가 여기서 질량비 있고 분자량비 있으니까 몰수비를 찾으셔도 되지만 조금 더 센스 있는 풀이는 결국 B2N몰의 질량은 넘겨주면 AN몰의 질량과 같고요. 나에서 전체 중에 80이 그 B2N몰의 질량이자 B2N몰의 질량은 지금 우리가 해석한 게 AN몰의 질량과 같은 거잖아요. 이게 둘이 동일한 건데 그 AN몰이 초기에서의 A의 질량이죠. 그러면 나에서 B2N몰로 B가 80% 차지하고 있었으면 같은 질량으로 A가 가지고 있는 게 초기 상황인데 초기에서도 나 안에서 전체 질량은 안 바뀌었을 테니까 나에서 차지하고 있는 초기의 A의 질량이 전체 중에 80이었을 겁니다. 이 80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A가 80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 잘 이해해 보시면 그냥 편하게 X도 더해서 100이 나와야 되니까 20이라고 찾게 되고 X를 20이라고 찾게 되면 사실은 여기는 다 구한 거나 마찬가지인 게 초기에 지금 A가 전체 중에서 얼마를 차지하고 있는지가 나왔는데 전체 질량에 대해서 비율 관계를 묻고 있잖아요. 가와 나에서. 근데 가에서는 전체 질량이 A가 96일 때 전체는 100이죠. 그러면 가에서는 A 질량의 96분의 100배. 나에서는 A가 80이라고 했을 때 전체는 100이니까 나에서는 초기 A 질량의 80분의 100배인 건데 어차피 초기의 A 질량이 똑같잖아요.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Wg이라면 여기도 Wg인데 우린 A 질량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전체 질량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전체 질량이 가에서는 초기에 A가 전체 중에 96이에요. 그럼 전체 질량은 96분의 100W일 거잖아요. 비슷하게 나에서는 초기 A가 80, 근데 전체는 100인 거니까 A 질량에 비해서 전체 질량은 80분의 100배. 근데 초기 A 질량이 Wg이었으니까 W를 기준으로 80분의 100배인 거죠. 실전에서 좀 이런 비율 관계가 익숙하신 분들은 어차피 얘네들은 동일한 거고 80과 96의 비율을 가지고 전체 질량에 대한 비율 관계 그러면 가와 나에서 80대 96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약분해주면 1.2가 되고 20에 1.1을 곱하는 거니까 24로 정리가 됩니다. 이 식을 그대로 넣어서 정리해 보셔도 되고요. 24가 됐고 보기들 중에서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마지막 20번 문제 보시면 기체와 관련된 실험이라고 되어 있고요. 화학 반응식 개수가 1대 3대 2로 명확하게 주어진 거 확인하고요. 온도 T켈빈에서 꼭지로 분리된 실린더와 두 강철 용기에 A 기체부터 C 기체를 그림과 같이 넣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압력과 부피, 몰수 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줬고요. 꼭지 2를 열고 반응을 완결시킨다. 처음에 집중해서 읽으면 상황 파악을 하는 거죠. 일단 열고 A, B, C, 정확히는 A와 B가 반응해서 C를 만들었을 테고요. 이 상태에서 다행히 닿진 않네요. 다시 꼭지 2를 열고 제거한 후에 반응을 완결시킨다라고 되어 있고 고정장치를 제거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압력은 다시 1atm 피스톤이 움직이면서 1atm 전체 압력 조건을 만족시켰을 테고요. 각가정 후 실린더 속 기체의 부분 압력에 대한 자료가 주어져 있는데 압력이 우리가 구해야 될 자료도 있지만 일부 압력이 제시된 곳도 있습니다.
다과정 후 혼합기체에서 전체 압력과 부피가 각각 1atm과 6분의 25V다. 피스톤 외부의 전체 압력을 1atm 조건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려줬고요. 6분의 25V가 됐다라고 최종적으로 콕 두 개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전체 부피에 대한 자료도 줬습니다. 항상 이런 기체 상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기체와 관련된 양적 관계 문제를 풀이할 때는 어떤 값을 가지고 풀이할까를 내가 처음에 기준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지금 제시된 자료가 몰수도 있고, 우리가 보통은 이제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PV 값을 몰수처럼 풀이하던가 아니면 실제 몰수가 있으면 몰수로 풀이하던가 하는데요. 지금은 몰수는 하나만 주어진 상태고요. 나머지는 다 구해야 될 자료고, 압력은 여기에 0.5atm, 그리고 여기에 3분의 2atm, 어쨌든 압력이 조금 더 주어진 자료가 많으니까요. 일단 저는 몰수는 당장은 무시하고 온도를 고정한 상태에서, 온도는 어차피 T켈빈에서 바뀌지 않았죠. PV 값, 압력과 부피의 곱을 몰수에 대한 상대값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리하려고 하고요. 결과적으로 부피에 대해서는 V를 구해라가 아니라 V를 이용해서 V를 비례상수로 비율 관계를 주고 있으니까 V에는 간단하게 1 대입했다라고 생각하면서 V 소거하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기준을 잘 잡고요. A의 경우에는 초기에 0.5만큼 있었던 거고, 지금 PV 값을 몰수에 대한 상대값을 해볼게요. 거기에서 시작해서 지금 나로 넘어가면서 이 꼭지 1만 열었으니까 전체 부피는 3이 된 거예요. 제가 저 파란색으로 쓰고 있는 걸 몰수에 대한 값을 PV라고 생각하면서 정리했다라고 해주면 A는 처음에 0.5가 있었고요. 이 가 그림에서 0.5가 있었다. 이점에 표시해 볼게요. B와 C에 대해선 모르지만 반응이 끝나고 나서 A는 없어졌죠. 그럼 PV 값으로도 0이 됐을 테고, 3분의 2atm 상황인데 지금 3리터 상황인 거니까 PV 값으로는 2가 된 겁니다. 이렇게 2로 바뀐 상황이고요. 근데 A가 0.5 반응했다면 개수는 명확하니까요. 1대 3대 2로 반응한다라고 했을 때 A가 0.5 줄게 되면 여기서는 1.5가 준 거니까 처음 시작은 3.5여야 되고요. 여기서는 1이 늘었을 테니까 처음 시작은 1이어야 됩니다. 그럼 B가 3.5일 때 C는 1이라는 걸 찾게 되고, 여기까지만 와도 우리가 쓰고 있는 PV 값을 몰수에 대한 비율 관계로서 상대값으로 기준을 잡았을 때요. 실제 몰수로 넘어갈 땐 그냥 2배만 해주면 되네요. 나중에 A 찾을 때 이 자료는 활용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X는 이미 구해진 거나 마찬가지인 게 지금 PV 값이 3.5잖아요. 압력과 부피의 곱이 3.5인데 B의 경우에는 부피는 이미 2라고 되어 있으니까 2에 압력을 곱해서 3.5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3.5는 지금 2를 기준으로 거기에 B의 압력 곱해서 나온 거고요. 그럼 PB는 2분의 3.5가 되는 거죠. 처음 시작할 때 2분의 3.5, 즉 4분의 7 atm으로 있었던 거고, 이 자리 X자리가 4분의 7이라고 먼저 구해지게 됩니다. 구하라고 한 것 중에서 X가 있었으니까 4분의 7은 표시해 놓고요. 요 A, 즉 PV 값으로 A의 몰수 정도만 구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을 보면 되겠죠. C에 대해서도 정리가 되는군요. C는 PV 값으로 1인데요. 이 정도는 그냥 눈으로 해도 되겠죠. C의 경우에는 압력과 부피를 곱해서 1이 나와야 되는데 부피가 2인 거니까 압력으로는 0.5atm 상황입니다. 그럼 0.5atm, OP가 0.5인 거니까 P는 0.1이고요. 그럼 이 자리는 0.8atm이 되는 거고, 0.8atm을 기준으로 부피가 최종적으로 다과정에서 6분의 25가 됐으니까요. 이 자리 우리가 PV 값으로 나타낸 C의 몰수에 대한 상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6분의 25와 여기 5분의 4를 곱해서 C에 대한 PV 값을 구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약분해주면 5가 되고 6분의 22자 3분의 10이 되네요. 그럼 여기서 3분의 10으로 최종적으로 꼭지 2까지 열고 반응이 완결됐을 때 3분의 10이 된 거고요. 그럼 여기서 정리가 되는 게 C가 3분의 6에서 3분의 10으로 3분의 4만큼 반응했죠. C가 3분의 4만큼 반응했다면 B의 경우엔 2대 3인 거니까요. 얘가 3분의 4 생성이 됐다면 2분의 3배에서 얘는 2만큼 반응한 겁니다. 여기서 2만큼 반응해서 이 자리는 0이 돼야 되고, 이 자리의 경우에는 여기서 0.8atm이라고 했을 때는 이 자리는 그러면 0.2atm, 전체 압력 1atm이라고 했으니까 0.2atm이고요. 혼합기체에서 압력비가 그대로 몰수비가 되죠. 4대 1인 거니까 이 값도 4분의 1배를 해주면 돼요. 여기에 4분의 1배 했다. 그러면 12분의 12자, 이 자리는 6분의 5가 되네요. 이 자리를 6분의 5로 쓸 수가 있고, A의 경우에는 이 꼭지를 열었을 때 원래 여기서의 반응 기준으로 없어졌다고 한 거고요. 일부 추가된 게 있죠. 근데 그 추가된 게 얼마냐라고 했을 때 반응 과정을 놓고 보면
B가 이만큼 줄었으니까 개수를 고려하면 A는 3분의 1 줄었겠죠. 3분의 1 줄어서 6분의 5다. 3분의 1이면 3분의 1이라고 했을 때는 3분의 2요, 죄송해요. 이거의 3분의 1인 거니까 3분의 2가 준 거고요. 3분의 2라고 했을 때는 6분의 4가 준 거고 6분의 4가 줄어서 6분의 5라는 건 이 자리는 6분의 9, 6분의 9이자 1.5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A는 없었는데 콕을 열면서 1.5만큼 생기고 그 중에 3분의 2가 반응해서 6분의 5가 남은 거죠. 그럼 A가 추가된 게 1.5인 거고요. 우리가 앞쪽에서 PV 값으로 계산하고 있는 몰수의 상대값을 기준으로 실제 몰수는 2배였으니까 1.5 기준으로 2배 해주면 3몰이 됩니다. A 값은 3으로 찾았고 X 값은 4분의 7이었으니까 곱해주면 4분의 21로 정리가 되는 거죠. 보기들 중에서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뭐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좀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앞에서 16번 앞에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KA 값을 수소이온과 산염기 비율 가지고 많이 분석을 했었는데요. 그거랑 똑같은 식이 그냥 로그를 취했을 때 pH하고 산염기 비율을 가지고 나오는 핸더슨-하세바흐 식이라는 식이 있거든요. 사실 그 식의 이름은 정확히 기억은 안 하셔도 되지만 그 식이 지금 9평에서 그래도 등장을 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비슷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식 이번 기회에 한번 잘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기존에 풀이했던 방식 그대로 풀었기 때문에 복습하는데 그다지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전 여기까지 해서 2025학년도 화학2 9월 모의평가에 대한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